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그린 만화 단행본이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출시됐고, 실제로 그림은 이래요. 작화가 되게 약간 초상화 같은 느낌? 좀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게 사이버펑크 피치존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게 실제로 단행본이 출시가 되었대요. 그래서 작화를 보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실제 출시가 되는 거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확실히 이런 시대가 왔구나. 그러니까 작가는 그림을 전혀 그려본 적이 없는, 만화를 그려본 적이 없는 분이고, 그런 분이 이렇게 했다는 게, 되게 신기했죠. 그래서 작업 시간을 봤더니, 120페이지를 6주 만에 작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엄청 막 빠르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제 그리시는 분들은 뭐, 작화 하나 그리는데 뭐, 보통 뭐, 한 페이지도 하루 꼬박 걸린다 그러는 거 보면, 한 일주일 하면은 7페이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120페이지니까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림 작화가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보통 이렇게 인공지능 AI로 생성하는 그림은 특정 어떤 같은 캐릭터라고 해도 일정하게 안 그려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같은 캐릭터라도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이 할머니 캐릭터, 할머니야 할아버지야 근데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캐릭터가 같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특징점은 비슷하지만 같은 사람으로 보이게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계속 생성을 하려면 여러 번 주문을 해야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약간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작화 쪽을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전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만화에서 이렇게 쓰일지는 사실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만화용으로 어떤 작화 스타일이 일정하면서 쭉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또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일반적인 만화 스타일, 그런 스타일로도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보면서 느낀 게, 제가 그 아일랜드 또 뭐 그 뭐지, 또 윤인환 작가인가 작가분이랑 그 양경일 작가분이 되게 그림 잘 그리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 보통 그런 그림체로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는 작가 아이디어랑 작가 정신만 있으면 누구나 만화가가 될 수 있는데, 그 윤인환이나 이런 양경일 같은 분들이, 그 윤인환 님이라고 하죠. 그 작가분의 그런 그림체로도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어떤 그림체를 제공하고 그걸로도 돈 버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그냥 막연하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스타일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꼴 만든 사람처럼 누군가 그 하나의 그런 스타일을 한번 만드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누구나 만화가가 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거를 보고서 아마 인공지능이 직업을 뺏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인간이 굉장히 노가다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작업들을 하나씩 해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만화책 단행본이 워낙에 분량이 적게 나가니까 되게 아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만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해서 만화도 되게 단행본이 빠르게 나와서 되게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내 직업이 뺏긴다 이런 생각 하는데, 물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 어떤 시대가 오든 그 안에 기회는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처음에 나왔을 때 막 유튜브를 통해서 기존의 방송사가 도태됐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생긴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엔지니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막 오바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챗 GPT 때도 그냥 이거 도구를 잘 활용하는 그냥 그런 거로서 보면 되고, 기존에 이제 노가다 작업만 하던 개발자들은 사라지는 거고, 그런 어떤 단순 작업은 사라지지만 결국에는 그걸 어떻게 조합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8년 전, 9년 전부터 아키텍트적인 역량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 그게 이제 팀노바 스타일이 됐고, 그렇게 나온 친구들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사고력이 강한 친구들, 제가 알려준 걸 그대로 꾸준히 답습하는 친구들은 더 발전할 거고,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사실 도태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개인의 감정으로 봤을 때는 불쌍한 게 되게 동정하고 싶겠지만, 사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맛없는 집에서 비린내 나는 고기와
비린내 나는 밥과 막 그 되게 막 물컵도 제대로 안 씻어가지고 냄새 나고 이런 집 뭐 비린내 나잖아요. 물컵 제대로 안 씻으면. 그런 집에서 밥을 먹으면 그 사장이 불쌍하다고 해서 우리가 동정이 갈까요? 그냥 짜증만 나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받고 무언가를 한다는 건 그만큼 책임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만큼의. 그리고 특히나 사람들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더 싫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뭔가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사회가 있어야 점점 더 발전하거든. 그러니까 기준이 상향평준화가 돼야 된다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개발자에 대한 잣대도 너 교육한 사람이 뭐 개발자들 다 동정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교육을 시작한 이유도 굉장히 교육 시장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도 있고 이것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저희가 진짜 경영이 뭐 힘들어져서 그냥 대중화 시킬 생각까지 아까 뭔 소리지? 아까 대중화 할 생각까지가 없어서 그리고 퀄리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저희 직업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강하니까 팀노바 스타일이 지금 같은 스타일이 나온 거지. 저희도 뭐 돈 안 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뭐 팀노바가 국비전 차리면 뭐 돈은 괜찮게 벌겠으나 사실 제가 지향하는 삶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너무 국비전으로 안 좋은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고 코딩 낭인 문제도 많이 이렇게 생겨서 이슈도 되고 막 그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리까지 그렇게 하면은 사실 좀 이렇게 안 좋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기회 잡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 나름대로 그게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잘하는 개발자가 돼야 돼요. 국비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도구를 활용하는 시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코딩도 저희가 이제 뭐 지금 하는 얘기지만 스틱코드라는 프로젝트도 사실은 원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노코드, 로우코드 생산 도구로서 가려고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스틱코드가 뭔지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인텔리제이 계열이나 뭐 그 또 VS 코드에 저희 이제 팀노바 자체 그 팀원들이랑 또 나간 팀원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랑 다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만든 스틱코드라고 하는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의 스니펫 도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니펫인데 그걸 이제 나중에 인공지능 학습시켜가지고 원래 그걸 통해서 이제 로코드, 로우코드 생산 도구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코드 생산 도구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힘에 붙여가지고 그러다가 좀 이렇게 잠정 중단하고 지금은 스니펫 클라우드 기반의 스니펫 정도로만 쓰고 있고 저는 잘 쓰고 있어요. 개발할 때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개발하면서 느낀 게 결국에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개발자, 그렇지 않은 개발자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분석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빠르면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걸 바라봐야 돼. 그리고 이걸 냉정하게 봐야 돼요. 막 챗 GPT 나왔다고 막 호들갑 떨고 막 그런 거. 언론에서 호들갑 떠는 거는 걔네 직업 자체가 호들갑을 떨어서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막 무너질 것 같지만 이렇게 조장해야 그걸 많이 볼 거 아니야, 기사를. 자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네들 기술이 이슈가 돼야 그쪽으로 돈이 몰리거든. 그래서 MS에 대한 투자가 늘고 챗 GPT 막 구글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제가 봤을 땐 구글이나 MS나 결국에는 애초에 챗 GPT 기반 기술 자체가 구글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그게 뭐 크게 막 구글이나 막 MS가 엄청나게 막 크게 차이가 나고 이렇게 되긴 좀 힘들어요. 그냥 고만고만해요. 제가 봤을 땐 다 너무 잘하는 느낌이야. 그리고 여기 인력이 저기 가고 저기 인력이 여기 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큰 기술의 틀은 이거 그 막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너 MS 출신이니? 너 거기서 그거 했니? 그러면 야 너 와봐라 우리가 웃돈 줄게 이러면서 다 데려온다고. 뻔하다고. 엔비디아에 있던 엔비디아 막 그거 있잖아. 그 그 뭐지? AMD, ARM, 또 인텔 이런 계열의 그런 사람들이 돌고 도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그 호들갑 떨 게 아니거든. 근데 막 그거 갖고 진짜 오바마도 사람들이 참 주가 올리고 내리려고 별 지랄들을 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기술을 아는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시장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개돼지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역겨운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니까. 왜냐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늘 말하지만 하이엔드적인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죠.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30년 가까이 해왔고
그리고 그 프로로서도 20년 가까이 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상향들을 되게 8년 전,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때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왜 네카라쿠페 당토를 신격화 안 하냐. 자기들이 믿는 종교인데. 그러면서 되게 욕 많이 먹었거든. 근데 그렇게 욕하는 애들이 대부분 경력도 없거나 아니면은 네카라쿠페 당토를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근데 내가 거기보다 어떻게 보면 초봉은 더 높게 만드는 경우의 수도 보여주면서 이런 스타일도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그게 증명이 되면서 그렇게 욕하는 게 좀 많이 잦아들었지만 옛날에 욕했던 사람들 나한테 그렇게 사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냥 약간 그런 사람들 미개하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내 멘탈이 못 버티거든. 걔네들을 이해시켜야 되고 걔네들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제가 예전부터 해줘도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꾼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결국에는 그쪽에서 이게 가지고 사람들이 노는 거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구글이나 사실 뭐 어느 정도 그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챗 GPT도 오류 되게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낚이지 좀 마세요. 오히려 이거를 되게 좋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실제 암산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컴퓨터가 나오면서 처음에 뭐지 히든 피겨스에 보면 나사에서 계산원 사람이 직접 계산해서 로켓의 좌표를 계산했는데 이제는 누가 그렇게 해요? 컴퓨터로 다 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나는 원펀맨이랑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원펀맨 뭐 그 작가가 또 만든 버서스라는 작품도 월간으로 나와서 너무 아쉽단 말이야. 그 세계관이나 그런 게 너무 재밌는데 근데 그런 게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나오면 그러니까 스토리가 재밌으면 되잖아. 그리고 작화가 일정한 도구들이 나오겠지. 애니메이션 전문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좋은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 작가 또는 소설가들도 만화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럼 거기서 오는 파급 효과는 엄청 크다고 생각해. 왜냐면 소스 코드가 오픈소스가 되면서 훨씬 더 발전했거든요. 물론 이제 되게 실력 좋은 개발자들이 전개 나간 소스들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어떤 대중들께 서로 공개하면서 리눅스 같은 경우도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스를 오픈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거를 그러니까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발전시키는 거거든. 근데 이런 것도 똑같은 거야. 만화 시장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좋은 스토리 가진 사람도 그림을 못 그려서 만화를 못 그렸었는데 그런 어떤 진입장벽이 무너지는 거지. 일시적으로 기술로. 그러니까 만화를 못 그리면 그림 그리지 마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는 도구로 어느 정도 이제 가져가면서 이제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일종의 이제 그런 도구 아니까 이제 게임 엔진 같은 도구의 역할을 만화나 이런 예술 쪽에서도 좀 하지 않을까. 근데 만화 같은 경우는 너무 신선해요. 만화를 뭐 엄청 막 오타쿠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막 좋아서 이렇게 뭐 심심할 때 뭐 보고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환영하고 이런 도구를 먼저 활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또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제 개발자는 이런 도구를 좀 더 그 분야의 생산성 있게 잘 만들면 훨씬 되게 멋진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너는 뭐 교육한 입장에서 왜 그렇게 여유가 있냐라고 하는데, 잘하는 편이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발 잘 하셔야 돼요. 당장, 저것 때문에 내 직업 뺏기겠다, 이 위협감 느끼는 사람들은 사실 공부의 깊이가 적은 거지. 원래 복잡하고 빡센 분야에 와가지고 거기서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공무원 마인드가 위험한 거지. 사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미래를 예언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 거기서 그랬었어. 앞으로의 인류는 10년마다 한번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난 그걸 좀 공감을 했던 게 이런 어떤 엄청난 변화가 갑자기 팍팍 나온다는 거지. 5년 전만 해도 뭐 사실 뭐 블록체인 이슈가 5년 전부터 됐잖아요. 그러면서 엄청 발전했고 10년 전으로 보면 빅데이터가 엄청 그 이슈가 되면서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 빵 떠올랐죠. 그러니까 10년 그때부터 인공지능 교육 받은 사람들은 지금 완전 꿀 빨고 있고 10년이 지났더니 이걸로 인한 생산 도구가 또 나왔네? 그러면은 이거를 또 공부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저걸로 좀 또 진짜 스토리 잘 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이 진짜 재밌는 만화를 저런 걸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 그래서 조금 너무 좋은 양질의 컨텐츠가 많이 나와서 세상이 너무 재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